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최근 시장 상황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오늘은 이제 아침에는 조금 약간 강보권의 흐름을 보였다가 막판에 이제 주가가 밀렸는데,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목에쯤 차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주도주 섹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인 어떤 순환 섹터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주도주 섹터가 없다. 그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장은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잘 써야지 수익이 나는 장이지 그냥 쉽게 투자를 해서는 수익이 이렇게 쉽게 나는 장은 아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분명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시장은 이러면서 뭘 요구를 하냐면은요, 조금 더 세밀한 종목 분석과 종목 대응의 포인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장에서는 그 상승 추세의 그 구간을 주도하는 핵심주, 주도주 섹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변동성 국면에서 박스권 국면으로 약간 전환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종목들의 흐름,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의 흐름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이 돌아가는 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요. 내가 이제 사서 수익이 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른 종목 쪽으로 힘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또 빨리 팔고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집중력이 필요한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사실은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어떤 흐름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큰 밑그림은 이제 박스권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정하냐면은요, 시장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들 분석보다는 좀 기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어떤 박스권 하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좀 쉬었다가 가는 흐름들을 미리미리 길목시키는 대응,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와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까지 나타났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이후 오늘까지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요 구간에서 시장이 지난 9월 28일이죠. 9월 28일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오면서 그 이전, 그러니까 9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한 3,100, 한 30포인트 정도가 되나요? 이제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던 기술적인 저점 자리, 300일선 자리죠. 요게 이제 2,900포인트니까 이번 마디 속에서는 한 지수가 한 230포인트 정도가 이제 밀렸어요. 그죠? 사실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은 왜 이 자리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밀렸느냐? 외형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죠.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얘기는 이 구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제 시기가 임박했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에너지의 어떤 위험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조됐고, 그다음에 헝다 사태가 발생이 됐고, 이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 국면 이전까지 뭐냐면은 시장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가 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 압력이라는 부분들이 금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나타났던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부터 자꾸 말씀드렸던, 지지난주부터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악성 매물의 소화. 그러니까 이제 악성 매물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라든지 경제 흐름이라는 것은요,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좀 안 좋죠.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고 공매도라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좋죠. 그런데 반면에 말입니다. 또 공매도도 가령 주가가 막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터닝을 할 때는요, 이 쇼 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국면 속에서는 또 좋은 역할을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간 속에서는요, 지수가 이제 횡보 국면을 보였다가 더 이상 상승의 어떤 모멘텀,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가 뭐 임박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심리를 압박하는 가운데에서 뭐가 이제 시장을 눌렀냐? 악성 매물.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요, 그냥 버티자라는 사람과 못 버티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악성 매물, 즉 신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못 견뎌요.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뭐 신용 안 쓰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신용 매매라는 것이 결국은 내 자본의 2.5배, 한 60%를 더 빚을 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뭐랄까요? 이 어떤 하락 압력에 의해서 단기 하락 압력에 의해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용으로 이제 매매를 하거나 신용으로 매수를 했던 그 부분들의 경우는 남들 10% 빠질 때 내 거는 25%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 상황까지 뭐였냐면은 이 9월 28일 이전 상황까지 시장은 신용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라든지 모멘텀이 없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요때입니다. 요때 여러분들. 요때. 예. 요때하고 요때죠. 그죠? 요때가 신용융자 잔고가 맥시멈으로 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용 잔고가 늘어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면서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에 빠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체킹을 해보면은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추적을 해드렸지만은요, 본격적으로 주가가 밀릴 때 나타났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용 잔고가 털리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은요, 그죠? 요게 보시면은 예, 신용융자 잔고가 막 본격적으로 털려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내리막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갈 때 이제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보이는 가운데서 결국은 아까 신용융자 잔고가 하루에 6천억 정도 막 출회된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구조를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풀어내가자라는 말씀을 뭐 지난주 지지하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매수 심리는 약화되고 이 매도 압력이라는 것은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파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갔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점의 포인트는 두 가지를 봐라. 하나는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300일 이동평균선에 지나는 2,900포인트가 일단 저점 지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죠?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용융자 잔고가 뭐 한 22, 그러니까 최저로는 한 21조 수준 근방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의 소화 정리 과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터닝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신용잔고가 한 22조 내외 요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터닝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결국 시장은 뭐냐면은 수급의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부담감이 시장을 눌렀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용잔고가 털리는 과정 속에서 주가를 확 밀려버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예요?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오늘까지 나타났던, 정확하게는 어제까지 나타났던 반등,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였다. 그러면서 주가는 뭐예요? 요 금요까지 이 하락 압력에 따른 반대 급부가 신용잔고가 털리니까 가벼워졌겠죠. 그죠? 예.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주가 하락을 견인했던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중국의 헝다 사태에 따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심리 요인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주식시장은요, 그러니까 항구적인 악재와 단기적인 악재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항구적인 악재는 뭐예요? 결국 뭐 경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악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타났던 악재라는 것은 단기적인 악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등을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반등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게 해소가 됐으니까 반등이 들어온 것이지 일뿐이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돼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가 그 용어 속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불안 심리라든지 악성 매물 소화 과정에 따른 어떤 반대 급부가 나타났던 상황. 이렇게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국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나타났던 반등의 흐름은 그런 부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앞에서도 뭐 우리 전문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추가적인 급락이라든지 뭐 하락 추세 압력이 나타날 상황은 아니다. 그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의 한켠에서는 항상 뭐 이제 비관론과 긍정론이 항상 대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약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뭐 하락 트렌드로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시장이 의미 있는 우리가 이쯤이면은 시세들이 좀 싸다라는 어떤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술적인 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적인 저점이 이번에도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300일 이동 평균선, 그죠? 300일 이동 평균선이 장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일정 정도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났고 2,900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2,9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중기적인 저점을 만들어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00일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저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요. 이때 이제 신용장고가 클라이막스 과정을 보인 이후에 한번 살짝 들었다가 다시 뺐다가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쌍바닥형의 흐름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00일 이동평균선이 가지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저점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성 재료들이 가미가 된 거고 그리고 악성 매물들이 상당히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죠? 다른 말로 해서 말입니다. 이 라인을 이탈하기 위한 추가적인 매물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팔 만큼 팔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어떤 그 라인으로는 이제 2,900포인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정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확인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저점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중기 지지선은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만약에 이제 올라갈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따라서 추경 매수할 자리는 아니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거나 하면은 다시 이 2,900선이라는 부분들을 중기적인 어떤 저점선으로 해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 기술적으로는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저점의 형성과 더불어서 수급의 구조가 이제 뭡니까? 소화 과정을 어떤 거치면서 단기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그래요. 시세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세가 어떻게 전체적인 시세들이 그날 움직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 보세요. 이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약간 저점을 찍고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수급 구조가 약간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시장의 흐름을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으로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난다거나 주도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방어적인 측면 속에서 시장은 한 차례 매도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났고 지금은 뭐냐? 이제 수급의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개선된 상황이다.
즉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지금은 또 급하게 파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제어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시세의 흐름들은 이번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그 이후에 나타난던 수급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종목들이 말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시면은요. 자,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보시면은 이번에, 그죠?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저점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번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밴드 상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에서까지 반등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 현상이 벌이고 있냐? 이전에 주가가 밀릴 때는 말입니다.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는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수가 반등의 흐름을 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올라갔던 섹터들은 뭐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부 금융주에서 핵심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는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말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얘네들이 어떤 현상을 벌였냐면 얘네들은 주가가 밀릴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 한 일주일 동안의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구간 속에서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다 눌림목, 이게 탄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갔던 지수가 올라갔던 흐름 속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뭐예요? 많이 빠졌던, 그죠?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종목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지금은 어떤 주도주라든지 주도 섹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턱 놓고 그리고 이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군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뭐예요? 계속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는 순환 장세가 이제 출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주까지 나타났던 시세의 어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종목들의 흐름에서 보면은 대형주 섹터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시장의 볼륨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시장이 터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헤게모니의 종목들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IT가 돼야 돼요.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각계 전투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령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형성되고 그쪽으로 거래가 붙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대형주가 움직이더라도 대형주는 국한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면은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얘네들이 조정 보이고, 자동차가 쉬면은 또 뭐 화학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볼륨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있는 그 자금 가지고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도 본격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세의 흐름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나타났던 시세 흐름들은 그런 거예요.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강했던 섹터들이 뭐였냐면 대형주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만도라든지, 그죠?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만도라든지, 그죠?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가령 얘네들은 지난주 금요 속에서 이제 지수가 1차적인 반등을 보이기 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지수가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오히려 만도라든지, 그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번 주에 안 움직였죠. 지수는 계속 올라갔는데,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면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쉬었는데, 반면에 최근에 뭐 개별적인 재료도 있겠지만은 LG 화학이라든지, 그죠?
LG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세요. 뒤 이어서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이번 주에 올라가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들이 막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반도, 현대위암 뭐 이런 것들이 쉬었고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 그리고 위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뭡니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카카오라든지 그죠? 네이버, NC소프트. 그러니까 이네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뭐냐면 이제 바닥은 찍었어요. 이 흐름들이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흐름들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뭐 계속 제가 지금 한 거의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여기서 치고받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조정 줬다가 올라가고 조정 줬다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니까 먼저 선두적으로 나갔던 애들은 약간 숨을 고르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는 시세를 좀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시키는 종목들이 뭡니까? 뭐 PNT라든지 캠트로스, LNF, 그다음에 뭐 일진 머테리얼스, 첨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살아나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그죠? 게임주 쪽에서도 뭐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게임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펄어비스를 상당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여러분께서 얘는 뭐 로열티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항상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게임주들의 경우에도 지금 시세 흐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 순환 흐름이 나타나면서 움직였던 상황.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지난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가 들어서 말씀드린 섹터가 뭐예요? 금융주 섹터죠. 그죠?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보험 섹터들의 흐름이 좀 줄을 이뤘더라면은 다시 이제 가세하고 있는 흐름들이 뭐냐면은 그 뭡니까? 은행주들, 특히 은행주 쪽에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KB금융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시세가 이제 나갈 자리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금융이 가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이제 흐름이, 그죠? 그러니까 KB금융이 이제 기업은행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업은행, 그 다음에 증권주 쪽에서도 하나투자, 이제 증권주도 약간 이제 중소형 증권주 쪽으로 약간 이동이 되고 있죠. 하나투자라든지 유한타증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렇지만 지금은 추세 전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났던 지수의 어떤 상승은 아직까지는 테크니컬한 반등이다. 그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반등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한계성이 어디냐? 33일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의 박스권, 그냥 뭐 대충 박스권이 아니라 항상 중심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33일선이. 그럼 여기서도 33일선이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중심선의 반등의 목표치 자리가 된다. 그러면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80포인트가 지금 33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요, 더 간다, 뭐 연말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 기준 라인은 밑으로는 300일 이동평균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900포인트. 그 다음에 위로는 중심선인 33일선이 지나는 자리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80포인트가 되니까 3,080포인트 근처에서는 조금 뭡니까?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2,900포인트가 하단 부분이니까 3,000포인트를 중심선으로 해서 그 밑으로 돌면 약간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해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시장은 추세 전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긍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중수의 전략, 약간 밀당을 하면서 여유 있게 전략을 취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주도주, 핵심주가 부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 대응을 하자. 가령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야?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또 자동차들이 한 일주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가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올라가는 자리 따라가지 말고 쉬었던 애들을 공략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 대응을 할 자리는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 제한적 단기 대응에 포인트를 집중을 하시고 지금은 장타를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단타 위주의 전략을 취하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